전셋값은 높고 월세로 살자니 매달 빠져나가는 돈이 아깝고 오래된 집에 살면서도 이사를 나갈 뚜렷한 대안은 없어 걱정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사는 곳 하나 정하는 것도 참 쉽지 않은 일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만약 신축 아파트에서 7만 원대의 월세로 무려 30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집이 있다면 한 번쯤은 진지하게 생각해 볼 만하지 않을까요? 오래 살수록 나에게 유리한 집, 이사 걱정 없이 내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나만의 공간, 바로 지금 그런 기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영상이 내게 맞는 집을 찾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내 집 마련의 동반자 임대박사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오산 세교 신도시에서 신축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이 시작되어 안내드립니다. 우선 핵심 킥포인트 4가지 먼저 빠르게 안내드리겠습니다. 이번 모집이 왜 특별한 기회인지, 놓치면 어떤 아쉬움이 남게 될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신축 아파트라는 점은 이번 모집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공공임대주택에서 신축은 매우 드뭅니다. 곧 죽어도 신축이라는 말이 괜히 있지 않습니다. 단지 인테리어, 쾌적성, 단열성 등 커뮤니티 시설까지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부족한 없는 단지에서 무려 30년을 거주할 수 있다는 것, 사실상 내 집처럼 오래 살 수 있는 드문 기회입니다. 지금이 아니면 또 언제 이런 조건을 만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포인트는 대기 중인 예비자가 적다는 점에 있습니다. 대기자가 많아야 10명이고 아예 없는 타입도 존재합니다. 이 말은 당첨만 되면 실제 입주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빠르면 연말부터 입주할 수 있는 설렘으로 시작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세 번째, 합리적인 임대료에 있습니다. 신축인데도 월임대료는 14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보증금을 조금 더 납부하면 월세를 줄일 수 있는 상호전환 제도도 적용됩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월세를 6만 원대까지 낮출 수 있어 내 경제 상황에 맞춰 조건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4번째, 평이한 경쟁률에입니다. 과거 모집 결과를 살펴보면 신청자가 한쪽으로 쏠리기보다는 비교적 고르게 분산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타입을 잘 고르면 입주까지 비교적 쉽게 연결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내가 신청 가능한 자격이 안 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자격 조건이 과연 어떤 분들에게 열려 있는지,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이유까지 차근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이번 모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라는 점입니다. 공고일인 2025년 7월 7일 기준으로 세대 전체가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하고 이 상태를 입주할 때까지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다음은 소득 기준입니다. 24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가 기준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막연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예를 들어보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3인 가구 기준으로는 월 533만 원 이하면 조건이 충족되고 1인 가구는 20%, 2인 가구는 10% 완화 적용되기 때문에 생각한 것보다 넉넉하게 잡힌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기준입니다. 총 자산은 3억 3,700만 원 이하, 자동차는 기준가액 3,803만 원 이하입니다. 차량 기준은 대부분의 국산차가 해당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생활 수준에서는 거의 문제될 일은 없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시고 이 정도면 나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 드셨다면 그 직감 꽤 높은 확률로 맞으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번 모집은 어느 곳에 위치하고 있고 나는 어떤 타입을 선택해야 할지 등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모집은 총 175세대로 26, 29, 37, 46형까지 총 9가지 타입으로 다양합니다. 간단히 정리해보면 26, 29 타입은 1, 2인 소형 가구 중심이고 37형 이상은 3, 4인 가구에 적합한 구조입니다. 가장 많이 모집하는 평형은 26형 A타입에서 45세대, 46타입 30세대이며 이외에도 다양한 타입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고령자나 장애인분들을 위한 주거약자 타입도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해당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우선 입주 기회를 노려보실 수 있으니 이번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아무리 집이 좋아도 이 동네 내가 실제로 살기 괜찮을까? 이 고민이 남으실 겁니다. 결국 집은 구조보다 생활이 펼쳐지는 장소가 더 중요하니까요. 지금부터는 단지가 위치한 지역과 주변 환경, 실제로 살아본다면 어떤 느낌일지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 단지는 오산세교 신도시 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최근 입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곳으로 아직 주변에 공사 현장이 많고
완전히 정돈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가 오히려 기회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아직 덜 지어졌으니까 불편할 거야 하고 피하는 시기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몇 년만 지나면 상권이 자리를 잡고 학교, 병원, 공원들이 들어서며 생활의 질이 확연히 달라지는 곳이 됩니다. 실제로 단지 근처엔 오산천 산책로, 상제봉 등산로, 생활상권, 대형마트를 비롯해 산업단지도 인접해 있어 출퇴근, 여가 모두 커버 가능한 입지입니다. 신축의 쾌적함과 생활권의 편의성이 서서히 완성돼가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단지도 받고 위치도 살펴보셨다면 이제 남은 건 내 예산 안에서 거주할 수 있냐입니다. 보증금과 월세, 그리고 이걸 얼마나 내 상황에 맞게 조절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모집의 임대료는 보증금과 월세가 평형별로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26B 타입의 경우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약 14만원, 46 타입은 보증금 3,200만원, 월세는 약 26만원 수준입니다. 처음 들으시면 이게 어떻게 임대주택이야? 나한텐 여전히 벅차다. 그렇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단순한 월세조차 감당이 안 되어서 고민이신 분들 많으시니까요. 그런데 이때 꼭 주목하셔야 할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보증금 상호전환 제도입니다. 보증금을 올려서 월세를 낮추거나 반대로 보증금을 줄이고 월세를 늘리는 방식으로 본인의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을 100만원 더 납부하면 월세가 약 5,800원 줄어듭니다. 연 7%에 가까운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셈이죠. 월세가 6만원에서 10만원대까지 내려가는 경우도 생깁니다. 단순히 조금 아끼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건 매달 생활비에서 빠져나가는 고정비를 줄이는 거니까요. 신축 아파트에서 이런 수준의 월세로 30년을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구조라면 이건 분명히 현실적인 최고의 대안이자 지금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좋은 조건이라 해도 내가 과연 당첨될 수 있을까? 이게 더 걱정되시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입주자는 어떻게 선정되는지, 그리고 어떤 전략으로 신청하면 좋을지 차근차근 안내드리겠습니다. 이번 모집의 입주자 선정은 총 3단계입니다. 순위를 정하고 점수를 비교하고 최종 추첨을 진행합니다. 기본 자격을 충족했더라도 신청자가 많으면 경쟁이 생기기 때문에 점수와 기준에 따라 예비 입주자를 정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체크하는 건 거주지 우선순위입니다. 현재 경기도 오산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1순위로 분류됩니다. 대부분의 공공임대주택이 그렇듯 1순위 마감 가능성이 높지만 실제 직전 모집 결과를 보면 경쟁률이 아주 치열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산 거주자가 아니더라도 2순위 신청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만약 1순위 안에서도 신청자가 많다면 이제부터는 가점 싸움입니다. 각 항목에 따라 점수를 매기고 동점자가 많을 경우에는 추첨으로 예비자를 선정합니다. 지금부터는 가점을 어떻게 매기는지, 어떤 항목을 챙겨야 유리할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총 7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가산점과 감점 항목이 각각 정해져 있습니다. 가산점 항목 먼저 보겠습니다. 해당 주택 건설 지역에 위치한 지역에 거주한 기간에 따라 최대 3점이 주어집니다. 오래 거주할수록 유리한 구조이죠. 청약저축 납입 횟수는 6점 만점입니다. 납입 횟수가 많을수록 점수도 오릅니다. 미성년 자녀 수는 3명 이상이면 3점이 부여됩니다. 추가적으로 가족 유형에 따른 우대 점수도 있습니다.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그리고 부모 자녀 간 육아지원 세대 모두 3점이 부여됩니다. 물론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우에도 3점이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위안부 피해자분들이죠. 여기까지는 가점이었고 다음은 감점 항목을 보겠습니다. 만약 최근 1년 이내 또는 3년 이내에 국민임대주택 계약 이력이 있으셨던 분들, 여기에 해당되신다면 감점이 적용됩니다. 지금 점수가 부족하다고 해서 이번 기회를 아예 놓쳐야 하는 건 아닙니다. 앞으로 기회를 잡기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하나씩 점수를 쌓아가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임대주택 모집에서 가장 중요한 가점 항목은 청약통장 가입 여부, 납입 횟수, 그리고 현재 거주지 가점입니다. 이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점수를 얻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예를 들어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24회 이상 납입을 완료하셨다면 6점, 여기에 거주지 가점을 더하면 최대 9점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9점이라는 숫자, 그냥 숫자가 아닙니다. 과거 국민임대 청약 당첨선을 보면 보통 8점, 11점 선에서 당락이 갈렸습니다. 즉 9점을 확보했다면
기본 경쟁력은 갖췄다고 보셔도 됩니다. 이게 바로 당락을 결정짓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점수만 있다고 끝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실제 과거 모집 결과를 보면 37타입에 가장 큰 관심이 몰렸던 반면 다른 타입들은 상대적으로 평이한 신청률을 보였습니다. 다만 37타입에는 이미 예비자 10명이 대기 중입니다. 이 숫자,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히려 많은 분들이 46타입으로 신청을 이동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 결과 역설적으로 37타입은 의외로 당첨이 쉬워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기자로 인한 실제 입주는 조금 걸릴 수도 있는 부분이죠. 3, 4인 가구라면 46타입에 눈이 가실 겁니다. 이해합니다. 공간도 넓고 선호도가 높죠. 하지만 당첨만을 목표로 하신다면 그 선택이 과연 맞는지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소형 평형인 26타입, 29타입도 살펴볼까요? 임대주택 청약의 특성상 이왕이면 조금이라도 큰 평형으로 가자라는 심리가 항상 존재합니다. 이 때문에 26타입보다 29타입에 신청자가 몰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같은 계층, 같은 자격 조건이라면 신청 쏠림 정도에 따라 당첨 결과는 확연히 달라지니까요. 전략까지 세우셨다면 이제는 타이밍입니다. 아무리 준비가 잘 되어 있어도 청약 일정을 놓치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이번 모집의 청약은 7월 21일부터 1순위 접수가 시작됩니다. 1순위 마감 여부에 따라 후순위 접수가 진행될 수도 있는데요. 중요한 건 후순위 접수 여부는 21일 저녁에야 LH 청약 플러스 홈페이지에 공지됩니다. 그래서 2순위 신청 대상자라면 7월 21일 당일 꼭 홈페이지를 예의주시하시길 바랍니다. 후순위 접수가 열릴 가능성도 있는 만큼 한 번의 기회를 더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청약 신청은 인터넷 또는 모바일을 통해 진행되지만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 한해 현장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장 신청 시에는 반드시 관련 서류를 빠짐없이 지참하여야만 접수가 가능하오니 이 점은 절대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현장 신청 접수는 오산시 오산대역 인근에 위치한 LH 오산권 주거복지지사로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후 일정으로는 8월 7일 서류 제출 대상자 발표, 8월 14일까지 서류 제출, 이후 11월 18일 예비자 당첨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영상이 짧았던 만큼 궁금하신 부분도 많으실 텐데요.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면 확인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전국 임대주택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 드릴 테니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